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태업 중인 철도 노조가 다음 달 5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도 하루 뒤인 다음 달 6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교통대란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철도노조의 폐업으로 도민천 급행 전동열차가 많이 지연 예상되오니 전국 철도노조가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입니다. 낮 시간대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평소보다 많은 승객이 줄지어 전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평소보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2~30분 늘어난 배차 간격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출퇴근길 고단함이 더해집니다. 어제도 지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지연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왔어야 되는 열차가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수도권 전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에서 비슷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외주화와 인력 감축 중단, 기본급 인상 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 5일에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업은 저희한테도 되게 큰 부담입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시민분들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노선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력이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열차의 안전도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코레일 측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조와의 교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 노조도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교통 수요가 높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수도권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중계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징역형 선고에 화풀이식 탄핵쇼를 벌이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탄핵소추안 보고를 추진하는 검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모두 3명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담당 검사들에게 불기소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추가 본회의도 열어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당내 일각에선 같은 날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만큼 표결 전략상 검사 탄핵은 미루자는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기획수사, 표적수사들을 하고 압수수색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검사를 탄핵한다. 이거는 하책이에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의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손을 맞잡는 등 사법 리스크 극복을 위한 단일 대우와 정면 돌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내 세금이고 내가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과 예산을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라라고 여러분께서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죠.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 국방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 중독당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양심과 상식을 갖췄다면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민생 경제 드라이브에 거듭 힘을 쏟으며 야당과의 차별화에도 나섰습니다. 복지국가를 가기 위해서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오는 28일 김여사 특검법 재해결 전망에 더해 검사 탄핵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 문제까지 맞물리며 또 한 차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치인 사람은 없지만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유리를 뚫고 들어와 편의점 한가운데에 멈춰서 있습니다. 가게 안은 부서진 집기와 떨어진 물건들로 아수라장입니다. 어젯밤 9시쯤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누구를 이송에 갔는지 실어서 가고 또 한 대가 더 와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경찰들이 그 근처 통제하고 있고 폴리스 라인 치고 그래 차는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차에 치인 사람은 없었지만 편의점 관계자와 손님, 근처 행인 등 3명이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6시 반쯤엔 경기도 군포시 삼본역 민자역사 지하 1층 찜질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건물엔 지하철역뿐 아니라 백화점도 있었는데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4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고 건물 이용객 20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지하철도 한때 삼본역을 무정차 통과했지만 큰 불길이 잡힌 뒤 정상 운행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 1층 세탁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선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7시간 가까운 진화 작업 끝에 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2동이 모두 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9,000달러 선에 진입하며 10만 달러 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 시각 오후 2시 15분 기준 비트코인의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88% 오른 99,05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백악관에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할지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더욱 키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거래소에 따르면 천연가스 12월물은 전날보다 3.94% 오른 메가와트 시당 48.64유로 7만 1,38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TTF 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이 48유로를 넘긴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입니다. 뉴욕 유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주장과 함께 전쟁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1.35달러, 1.96% 높아진 배럴당 70.1달러의 거래를 마치며 지난 8일 이후 처음으로 7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로프 지역을 공격해 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유가에 더 높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과 통상, 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한 가운데 오늘은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엽니다. 대외 분야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경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새로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무역안보연구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첫 세미나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네, 김장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김치의 날입니다. 금배추 가격도 드디어 10개월 만에 포기당 2,000원대로 내려오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김치의 가치와 산업적 중요성을 알리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김장 체험과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네요. 병원 치료비를 먼저 냈는데 의료기관이 갑자기 문을 닫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매년 늘면서 소비자원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의료기관 폐업 피해는 치과가 가장 많았고 피부과, 성형외과, 한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로 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도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오전,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자국 드니프로 지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사지로 지목된 러시아 아스트라한에서 드니프로까지의 거리는 1,200km로 5,000km가 넘는 ICBM의 사거리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거리가 더 짧은 탄도미사일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ICBM의 발사 각도를 높인 고각 발사였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장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처음엔 침묵을 지켰습니다. 브리핑 중인 외무부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로 일절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국영방송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에 ICBM이 아니라 극초음속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том числе и испытание одной из нов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ракетных систем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미국 당국자도 ICBM이 아니라는 분석을 냈습니다. 러시아가 시험 단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사용했다며 이게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현지 시간 21일 전쟁 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인 지난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CC는 또 ICC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는 이스라엘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21일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반유대주의적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연설에서 우리를 파괴하려는 적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자연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며 오늘은 국가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성매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맥 게이츠 전 미 하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 8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부에 방해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는데 측근 인사로 진행됐던 인선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법무장관 지명 직후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맥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결국 8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서 자신의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법무장관 대상에서 이름을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워싱턴 정치권의 난투극에 낭비할 시간이 없고
트럼프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준비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17살 청소년 성매수 의혹과 함께 최근 게이츠가 여성 2명에게 27차례에 걸쳐 돈을 보낸 사실이 하원 조사에서 포착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The testimony before the House was yes, that Representative Gates paid my client, both of my clients, for sexual favors throughout the summer of 2017 all the way to the beginning of 2019. 당시 FBI 수사에서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하원 윤리위의 조사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But him as a member of Congress should not be the most powerful law enforcement individual in our country, and everyone knows it, and he's not going to get confirmed. 벤스 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인준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서 게이츠는 자신이 존중하는 행정부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지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논란의 끝은 아닙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는 2017년 공화당 행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비공개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도 20여 년 전 베이비시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선 직후 즉흥적인 측근 인사 지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의 사태로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다른 지명자들에 대한 부적격 논란도 확산하면서 인준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관광도시 파리에 보기 드문 폭설이 내렸습니다.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눈발에 가려 에펠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 우려로 전망대 운영을 중단할 정도입니다. 샌네강을 건너는 다리도 그 위를 달리는 열차도 눈에 휩싸였습니다. 몽마르트 언덕도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파리에 눈이 내리는 건 드문 일입니다. I think it's just really magical because I don't know, there is a really poetical sense now with the snow and I like it. 창밖 설경을 배경 삼아 제철 맞은 보졸레 누보를 즐기기도 합니다. Avec le Beaujolais nouveau, c'est sympa, même s'il tombe de la neige. On va pas se plaindre quand même. Il neige une fois par an à Paris. 그러나 폭설에 익숙지 않은 도시라 제설 등 대응이 서툴러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 큰 눈이 쏟아졌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 등에서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대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강설과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전국 수십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54개 지역에 주황색 경보를 내리고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은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에 10시간 30분 이상 앉아서 생활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쿠르시드 박사팀이 추적 관찰한 결과인데요. 하루에 10시간 반 이상 앉아있는 그룹은 8, 9시간 앉아있는 그룹과 비교할 때 심부전 위험이 45%,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62% 높게 나타났습니다. 쿠르시드 박사는 하루에 10시간 반 이상 앉아있는 걸 피하는 것이 심장 건강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최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유의 산양유를 소량 섞고는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판 업체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도 제조사에 산양유 1.5%를 섞도록 한 뒤 산양유 100% 제품으로 허위 신고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제의 원료 수입 업체들은 식약처에 허위 검사 성적서를 내고
정부의 수거 검사에 대비해 영업장에 정상 성분의 산양류 제품을 보관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대응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식약처가 참여하는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가동했습니다. 대책반장을 맡은 지영미 질병청장은 백일해 고위험군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임신부, 영아, 돌보미 등의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도 성행해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신속 항원 검사에 급여를 적용해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대상 국가 예방접종에 6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하는 유가 혼합 백신이 도입됩니다. 유가 혼합 백신은 기존 5가 혼합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5가지 감염병인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더해 B형 감염까지 예방 가능한 신규 백신입니다. 유가 혼합 백신을 도입하면 기존 5가 혼합 백신일 때 6회 필요하던 6가지 감염병 예방 접종을 4회로 줄여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장균에 오염된 당근을 먹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문제가 된 당근이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년 동안 미국산 당근은 국내로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중에 판매 중인 수입 냉동채소에 미국산 당근이 일부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 대장균 문제를 일으킨 당근은 들어오지 않았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 모두 세균 검사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액의 상습 체납자들이 세금은 내지 않고 도박 당첨금이나 가상자산을 숨기는 등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현장 재산 추적 조사에 나섰더니 김치통과 금고에서 수십억 원의 돈다발이 나오는가 하면 골드바와 고가의 미술품, 고가의 와인 등이 다량으로 압류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사장님 계세요? 국세청 체납자 재산 추적팀이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아파트를 수색합니다. 서랍을 열자 숨겨놓은 수표와 돈 뭉치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박스를 열자 흰 종이에 쌓여있는 미술품이 발견됩니다. 해외 족자와 추나첩 등 62점이 압류됐습니다. 고가 와인과 주류도 90병이 넘습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 개문안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집을 강제 개문하고 징수에 나서자 체납자의 위협과 욕설, 거센 저항이 이어집니다. 세금 대가를 쌓는다면서 5억 원 상당의 유명 화가 미술품과 조형물 12점이 나오고 명품 핸드백 18점, 현금 등 6억 원이 강제 징수됐습니다. 또 다른 고액 체납자 집에서는 김치통 속에 숨겨놓은 돈다발과 골드바 등 총 11억 원이 쏟아졌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탐문,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숨긴 체납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와 아파트 양도 대금으로 20여 종의 코인을 구입한 후 가상자산을 숨긴 체납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여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호화생활 체납자 등 696명에 대한 집중 재산 추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고액 체납자에게 강제 징수한 현금과 채권 확보 규모는 총 2조 5천억 원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근무를 하면서 핵심 기술을 빼돌린 뒤에 이걸 중국 기업에 넘긴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이 넘긴 기술, 중국과 우리와의 10년 격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에 있던 공장을 중국 기업에 매각했습니다.
삼성은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제조 설비와 자동화 기술만 전달했고 품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 영업 비밀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이던 50대 A씨가 영업 비밀 자료 17개를 사진으로 찍어뒀고 얼마 뒤 해당 중국 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A씨가 몰래 찍은 자료는 돈으로 환산하면 2,400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데 중국과 최대 10년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전부터 중국 기업과 이직을 논의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들고 간 자료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직접 자신이 빼낸 기술을 전송해주거나 중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A씨는 수사 상황을 회사에 알려주면서 변호사 비용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제조 기술을 유출한 다른 연구원은 1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열립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이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배치받는 과정에 김 전 사무총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곽 변호사 측은 검찰이 정당한 수임료를 부정한 돈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를 감금 협박하다가 신고당하자 지구대까지 따라가 위협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의 항소심 선고도 비슷한 시각 예정됐는데요. 앞서 1심은 20대 이모 씨 등 일당 4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정 씨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등 1,100여 명의 소속 병원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분쟁 끝에 어도어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방송인 김병만 씨는 누명을 벗었지만 이 사망보험 가입 문제 등으로 계속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 오늘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사내 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 전 대표는 그제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뜻인데요.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며 이번 결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 전 대표 사임에 대해서 어도어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어도어는 민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뉴진스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타협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뉴진스 멤버들도 계약 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뉴진스 멤버 5명은 2주일 내 민 전 대표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뉴진스의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전속 계약 해지가 가능한 건가요? 네, 어도어는 뉴진스와 지난 2022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7년으로 2029년까지입니다. 하지만 전속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뉴진스가 위약금을 물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뉴진스의 전속 계약 조건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모두 합쳐 최소 3천억 원에서 최대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또 이 시간에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전처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개그맨 김병만 씨가 다양한 어떤 사안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김병만 씨의 전처 A씨는 김병만 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A씨가 주장한 폭행 날짜에 김병만 씨는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김병만 씨는 폭행 의혹을 벗게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여러 사안 중에 하나를 보니까 김병만 씨 몰래 사망보험을 수십 개 들었다는 이제 주장이 있는데 양측에 좀 그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선 김병만 씨는 A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이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 가입 과정입니다. 김병만 씨는 A씨가 본인의 동의 없이 몰래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A씨는 이와 완전히 상반된 입장입니다. 김병만 씨가 주택화재, 자동차 보험, 연금보험, 암보험 등 총 31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이 중 사망보험은 4개뿐이라는 것인데요. 보험 가입 과정에서도 김병만 씨의 촬영 현장을 찾아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당분간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음은 방탄소년단 진 씨의 이야기인데 팬 쇼케이스를 열었다고요. 신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진 씨가 전역 5개월 만에 첫 솔로 앨범 해피 발매를 기념해 팬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진 씨는 함께 행복해야 더 큰 행복이 올 수 있다고 믿는다며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 앨범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팬 쇼케이스는 지난 2022년 10월 첫 번째 솔로 싱글곡 발표 이후 약 2년 만에 공식 솔로 무대였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진행된 쇼케이스 현장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팬 3,800명이 모여 그의 복귀에 환호했습니다. 네. 해피바이러스가 좀 퍼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영화계 소식도 짚어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 하면은 대종상 영화제가 있는데 지금 이 대종상 영화제 상표권이 공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죠. 올해 60회를 앞두고 있는 대종상 영화제의 상표권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대종상 영화제의 운영 주체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가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영화인 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약 9개월간 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나 결국 파산했습니다. 대종상 영화제 상표권의 최저 매각액은 5,600만 원이며 오늘 입찰을 마감하고 오는 25일 개찰이 진행됩니다. 현재 우선 매수 희망자는 한국영화인 총연합회의 후신 성격인 서울시 영화인 연합회인데 이 단체가 대종상 개최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총연합회에 이어 대종상 운영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영화인 연합회가 운영권 주체가 되더라도 오는 12월 대종상 시상식이 정상적으로 개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다양한 소식을 준비해 오셨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YTN 스타 김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과 학교가 합의를 이루면서 학생들은 열흘 넘게 이어왔던 강의실 봉쇄를 풀고 또 학교 측은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비닐에 씌워진 점퍼들 뒤로 동덕여대 본관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건물 점거와 레커 시위 등을 벌여온 겁니다. 앞서 열린 학생총회에서는 전체 재학생의 30% 정도인 1,900여 명이 공학 전환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이 결과를 들고 면담을 요청하자 학교 측은 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학교가 여기저기 도롱거리가 되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서 좀 그런 게 좀 사태가 좀 점잖해질 것 같아서 조금씩 안도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학교 측은 공학 전환 논의를 재개할 경우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 봉쇄가 모두 풀리면서 수업도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 학교 측은 대학원 건물은 강의실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됐고 나머지 건물은 재정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면담으로 열흘 넘게 이어진 공학 전환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총학생회 본관 점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잡힌 면담에서 본관 점거 해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위로 생긴 최대 54억 원의 피해 처리도 문제입니다. 만약 학교 측이 시설물 훼손에 대한 형사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는다면 학교 정상화는 다시 난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는 약초 분야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무허가 식품을 팔다가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판매 제품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했는데 정작 해당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상태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구독자에게 판매하는 식품들이 포장지와 자루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암이 치료돼요. 말기 암이. 동의보감을 보고 많이 해요. 구독자가 52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는 60대 A씨. 지난 2016년 3월부터 약초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다가 지난 2020년부터 상추, 줄기 등을 원료로 한 식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약재 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교수를 자칭했고 식품 제조나 가공업 등록 없이 무허가 시설의 판매 제품의 제조를 맡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성기능이 개선되거나 암과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도 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약과 산야초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게 시청자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노년층을 상대로 이 불법 의약품, 불법 식품을 판매한 게 이게 좀 특이합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으로 쓸 수 없는 한약재가 판매 제품에 포함돼 있었고 일부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구매자는 확인된 것만 2,100여 명, 금액으로는 2억 3천만 원이 넘는데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에서 7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식약처는 A씨와 제조시설 운영자 등 4명을 검찰에 넘기고 무허가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영국 통신사가 내놓은 할머니 인공지능 챗봇 데이지입니다. 데이지가 상대하는 고객은 다름 아닌 보이스 피싱범입니다. It's nearly been an hour. For the love of Gosh, how time flies. 개인정보는 안 주면서 못 알아듣는 척 다시 묻고 신변 잡기를 읊으며 가능한 오랫동안 보이스피싱범을 붙들어두는 게 목표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사기꾼과 실시간으로 통화하는데 실제로 40분 동안 전화한 적도 있다고 통신사는 전했습니다. Daisy. Hello, scammers. I'm your worst nightmare. 국내 통신사들도 인공지능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차은우 씨 잘 들으세요. 지금 당신 폰을 해킹했습니다. 네? 통화 중에 미심쩍은 정황이 감지되면 보이스피싱 위험 알림이 뜹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입력.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 2만여 건을 분석,
학습한 인공지능이 활용됐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이제 범죄 대상에게 실제 상황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범죄 대상의 그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최대한 없앴지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감용정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사기 데이터를 갱신하고 새로운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상하영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올해 마지막 A매치인 중동 원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파는 현지에서 소속팀으로 곧바로 복귀한 가운데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와 K리그 선수 9명은 열흘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쿠웨이트를 꺾고 A매치 4연승을 달렸지만 팔레스타인과 비기면서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린 대표팀은 B조 선두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도 아쉬움 속에 올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 많이 쌀쌀합니까?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고요.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는 아침에 미세먼지가 말썽이었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네, 어제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곳곳에서 시야가 답답했는데요. 지난 밤사이 비교적 청정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지금은 미세먼지가 모두 해소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대기질이 대체로 양호하겠고요. 낮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4.8도, 창원 7.5도로 대부분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고요. 일부 중북부 지방은 철원이 영하 1.6도, 파주가 영하 0.2도까지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수준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0도, 광주 12도, 대구는 13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내륙은 대체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후 한때 산발적인 비가 조금 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전국에 추위를 재촉하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 서해안과 남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차트를 마칩니다. 네, 활기찬 금요일 아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